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선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낙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코스피 기준이긴 합니다. 네. 코스닥은 1%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양 시장이 매우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위메이드 관련된 또 악재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왔죠. 이따가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그에 네.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 편입되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은 뭐 전날에 위메이드부터 시작돼서 대부분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컴투스라든지 뭐 네오이지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상위 종목들 담당했던 게임주들이 사실 연말까지 많이 올라오다가 연말 이후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었죠. 미국에서 긴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인 가격도 같이 급락 나오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좀 밀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보면 아까 식스팩에서 언급했지만은 이제 민감주 중에서 해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이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짐 시핑이라든지 이글벌크 또는 뭐 스타벌크 캐리어스 이런 이 벌크 운임 세계적인 운임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수가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고 아까 중국 관련된 또 영향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이제 시장 색깔이 좀 달라지는 뭔가 시장이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 말까지 해서 2,600이 깨지고 이제 반등을 지금 시도하는 장세에서 여기서 뭐 상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뭐 확정될 수는 없지만은 오늘도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네. 옵션 만기다 보니까 워낙 지금 외국인들은 풋에서 많이 벌어놨어요. 이미 돈을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남아있는 잔여 풋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제로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자체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양매도 장세 요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 치고는 뭐 코스닥 제외하고는 코스피는 그냥 무난한 옵션 만기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관련된 얘기를 좀 주셨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서 좀 더 뭐 심화된 주제로 다뤄보기로 네. 하고요.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새로 고침 시간 첫 번째는 아까 위메이드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뭐 위메이드라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메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스닥이고 코스닥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업종들의 구성이 보면 뭐 게임주가 많고 네. 2차 전지 그쵸. 그리고 헬스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의 어떤 꿈이나 기대가 높은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금리 상승도 좀 영향이 있고 네. 위메이드가 약간의 사고를 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통해서 이런 성장 산업 그리고 코스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위메이드 발악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기 충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제 2월 내내 이제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사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어제 이제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도 네. 병행했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총 뭐 합으로 보면은 명목적으로는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유동화 매출이라고 이제 코인 지난번에 한번 매각했던 뭐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기는 언젠지는 위메디에서 밝히지 않았지만은 요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위메이드가 돈을 번 게 바로 위믹스 코인이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발행 주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뭐 상장했을 때 처음에 뭐 액면가 500원 받듯이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아마 고점 찍고 나서 거의 뭐 2만 9천까지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만 4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요때 아마 이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요때 아마 차익 실현을 일부 물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위메이드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때가 이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11월 말일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3,500억 중에서 2,250억 정도 규모가 위믹스토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었다. 이렇게 좀 밝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차익을 좀 거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코인 쪽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뢰를 좀 깨진 상황이었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이제 매각을 했고 뒤늦게 밝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12월 정도에 아마 밝혀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위태위태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빠지냐. 그리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만약에 굳이 보더라도 연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건 시기라서 제가 뭐 가늠할 수 없지만 뭐 위믹스 코인도 두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네, 위믹스 코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과연 실적이 잘 나올까?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분이겠죠. 위믹스 코인이 많이 올라가야지만 이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리고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게임주가 최근에 P2E지만 코인주입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인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7%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위메이드 차트랑 겹쳐서 보시면요. 네. 지금 위메이드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위믹스 코인하고 대비해서는 아직도 하락이 조금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바닥 아니니까 쉽게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피크아웃이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신고가를 나오든지 두 번째 필요 중분 조건은 위믹스 코인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다시 유동화 매출 쪽에 코인, 이 토큰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차트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지금 많이 여기서 툼에 나왔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그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좀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 내지는 NFT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 뭐 관련 섹터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올라갔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네. 실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막상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우구심 이런 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그리고 같아요. 오늘 좀 더 하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장중에 지금 20% 급락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 의견인데 그냥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어제 더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그때 한번 이제 기습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돈을 벌었는데 네, 어제 IR에서 저는 기대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돈 번 걸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차주 2월 15일, 16일 정도에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또 IR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할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대감으로 다시 또 리바운딩.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여기서 종목들이 뭐 쭉 빠지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추가적으로 요거만 한번 설명해서 위메이드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와이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데 네. 이 회사가 최초에 NFT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만든 회사라서 21년도 요때 이제 상반기 때 있잖아요. 미국은 NFT가 21년 상반기 때 유행했었어요. 실제 보시면. 그래서 이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거든요. 주가가 거의 뭐 한 3불에서 22불까지 단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8배 간 거죠. 진짜 그러네요. 템버거 나온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쭉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믹스 코인과 NFT는 뭐 약간은 좀 속성은 다르지만은 네. 그래도 같은 복합적인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플레이보이 이 그룹주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회사도 NFT 사업 진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 부양시켰다가 미국도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뭐 물론 지수가 이 11월 중순부터 꺾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NFT 관련주들이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 나오니까 이제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거를 한국에서 좀 갖다 대가지고 좀 6개월 뒤에 이걸 반영시켜가지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 대장 역할을 했고 그 뒤를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지 홀딩스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반등의 조건. 위믹스 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안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물타기 이런 거를 자제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사실 우리가 게임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사실 게임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뭐 위메이드도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딘이 좀 별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주.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게임주 올라갈 때마다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4분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예. 전반적인 이제 게임 업계들을 벌 수 있는 펄어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네. 컨센서스 하회하는 기업도 많았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했지만은 조금은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P2E 쪽은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는 거를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가격이랑 동일하게 보면서 결국 이제 일이 터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뭔가 내가 위메이드를 뭐 여기서 내가 손절하기 힘드시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유니스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최소한 2차 금리 인상이 들어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다. 기간이 좀 많이 예, 남아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차 금리 인상기가 제가 아마 앵커님도 아마 여기에 조금 공감하실 게 2차 금리 인상기가 지금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발작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좀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되면서 물론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지 안 쏠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원화의 가치 이런 가치들이 다시 측정을 받으면서 자산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코인이라든지 뭐 NFT에 관련된 부분들도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U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을이나 연말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자리에서는 툭툭툭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주관하는 또 IR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난번에 매도했던 금액으로 우리 뭘 할 거예요라는 계획만 나오면은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게임주도 게임주인데 성장주가 진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성장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될지. 뭐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금리 인상이 이제 3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연준이 3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뭐 전망하시는 분들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내에는 또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으니 6월에 이제 금리 네. 인상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기간적인 조정 국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장주 내에서도. 근데 미국도 보시면 메타는 급락을 하는데 아마존은 뭐 같은 성장주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다 성장주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도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국면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게 이제 실적 시즌을 통해서 면밀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개 이내의 종목 중에 7개, 8개가 어떤 일들에 연루가 되어 있냐면 2개의 기업은 분식 회계 감리, 하나는 내부 정보 매매, 또 하나는 코인 장사, 또 하나는 분할 이슈, 또 하나는 횡령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15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같이 곁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적 시즌에서 소위 말해서 얻어맞고 1분기 실적 4월, 5월에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은 불식시키고 그런 구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될 매크로 차원에서도 그리고 바텀업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곁들여 봅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실적 좀 시즌이 마무리. 한몫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얘기 실적 들어보니까. 시즌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우리한테 주가라는 거가 기대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적표 내지는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거냐 아니면 진짜로 최근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꼼수를 써서 금메달을 따봐야 그래 그럼 소용없죠. 뭐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5등, 6등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성적을 낸 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주는 세상이라는 거를 뭐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게 실적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무를 딱 보셨을 때 뭐 현금 유동 비율도 좋은데 이제 성장주 이게 찐 성장주, 성장 가치주냐 돈 버는 성장주 아닌 걸 구분하는 거는 감각 삼각 비율 아실 거예요. 예. 요게 감가상각.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감각을 올려가지고. 요 감가상각 비율이 꾸준하게 있는 회사들이 좋다.
왜? 그거 갖고 이제 네. 좀 조정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새로 고침 이렇게 끝내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공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확진자 수는 진짜 이제는 확진자 수 차트만큼 코스피가 날아가면 좋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엄청납니다. 네. 5만 네. 명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한 이제 연구기관인데 확진자 수 나온 거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확진자 수는. 그러면 지금 5만 명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0만 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무증상까지 포함해 잠재. 50만 명의 동선이라든지 뭐 무증상까지 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돌아갈 데가 100만 명 이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이 이미 재개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도 나온 뉴스고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가들이 좋았던 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맞아요. 실내이긴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칼 마스크. 그 의무화시키는 걸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글로벌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내 역량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해외는 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탈마스크 그렇죠. 화겠죠. 그리고 방역 패스 폐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좀 잠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2주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조만간에 다시 또 풀리지 않을까 이것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보니까 어제 뉴스 같은 경우는 QR코드 인식 관련된 부분을 폐지할 거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검토 있거든요. 중이라고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동선에 대해서 추적이 이제는 너무 불가능할 정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정부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해외는 뭐 그런 식으로 북유럽도 그런 식으로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까지 다 풀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데가 최근 이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요게 세 군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많이 꺾였어요.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중간에 좀 오늘 보니까 2월 9일자 기준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주가라고 좀 치긴 그렇지만은 예. 확진자가 반등이 좀 더 몇만 명이 더 출현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전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게 이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있겠지만은 리오프닝 쪽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크루즈 선사 업체죠. 뭐 카니발 또는 이제 어지 같은 거 에어비앤비 네. 뭐 이런 종목들이 한 4에서 5%씩 2, 3일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메리어트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다른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확진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은 정점 찍고 내려온 상황이지만 우리는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고개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반영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계절서 독감 검토 하지만 여기서 전은경 본부장 이분이 질병 본부장 이분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이틀 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들을 계절서 독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서 리오프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교수진에서 그 수학적 모델을 따져서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수리과학 연구소에서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자, 요게 이제 1주, 2주, 4주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가 확진자고 밑에가 중증 환자 비율인데, 1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 나온 데이터냐면 설 구정 전날에 나온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1주에 2만 명, 2주에 5만 2천 명인데 어제가 딱 2주 후에 카운팅 결과거든요. 네. 근데 여기 수학적 모델을 따지면은 5만 2천 명인데 전날에 4만 9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오차 범위가 한 2, 3천 명 차이 나고 오늘 보니까 5만 4천 명 나왔다는 네. 소식이 나왔거든요. 4주면 언제냐면은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날은 2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통계학 모델이 나왔습니다. 30만 명이 육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로 하면 이제 10,000명 단위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뭐 2만 3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25만 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좀 풀이가 되는데 뭐 어쨌든 중증 환자비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중증 환자분들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통계 데이터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거 말고도 다른 보고서도 한번 이제 읽어보니까 뭐 확진자 이 동선 비율 대비해서 뭐 0.9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인데 요게 이제 표준적으로 1.1 곱하기를 한 감염 생산자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저 정도 나올 수 있고 오차 범위가 35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 확진자 비율이 좀 늘어나면은 그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저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2월 23일, 뭐 2월 말일이겠죠. 이때는 20만 명은 훌쩍 넘어서는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잠깐 볼게요. 대한항공이라는 차트 보면서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예. 대한항공이 이제 이 풍토병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계절 독감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죠. 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몇 프로 올라왔냐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25% 올라왔습니다. 17% 올랐습니다. 18% 정도.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닥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겠죠, 조정이. 마침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당연히 대한항공은 여기서 조정 하락이 좀 나오겠죠. 당연한 거겠죠.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파도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리오프닝 바닥이 확진자가 23일 날 28만 명 예상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쯤 오면은 리오프닝을 정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좀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먼저 매를 맞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네.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최근에 그쪽은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어서 리오프닝이 이제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이번 주에 보면 업종별로 운송, 그러니까 항공이죠. 그리고 네. 호텔, 미디어, 와 관련된 업종들이 좋았는데 기대감이 올라오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주 동안에는 또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당장은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은 좀 눌림목을 활용하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보더라도 2월 말일, 말 그러니까 2월 정도? 23일 기준 전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굳이 뭔가 내가 여기서 뭐 리오프닝을 뭔가 고점에서 이전에 작년에 물타기 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2월 23일 날 이 주에 뭔가 최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대비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그때가 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진단키트 쪽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네.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오늘 SD 바이오 센서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자가 진단 키트. 왜냐하면 SD 바이오 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때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그 IR 담당하시는 그 상무분인가 전무분이 얘기한 부분들이 작년에 21년도에 7억 5천만 개를 생산했는데 진단 네. 키트를 1분기 때 7억 3천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거지 매출이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아마 선별진료소 가보시면은 뭐 저도 검사를 받았지만은 PCR 검사를 하기 전에 자가 진단 키트 형식으로 먼저 검사를 받아요. 그래야 할수 있어요. 그래야 할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아마 진단 키트도 아마 1분기 또는 길면 2분기에 피크아웃 찍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진짜로 상반기까지 보면 진짜 13억 개, 14억 개 정도도 생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SD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도 아마 올해 상반기가 정말 최대의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실적을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진에 대한 기회는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 키트 쪽을 좀 공략하는 게 낫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뭐 너나 할 거 없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또 빠르게 올라온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준을 일단 날짜로 좀 말씀드렸어요. 물론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 표준화 모델을 따지면 이제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23일 전후가 아마 리오프닝의 조정의 그 국면이 마무리 되는 국면, 거의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심리적인 국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 좋습니다. 미국을 아마 그러니까 지금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을 만약에 12월 말 정도나 3월 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가치를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 가치. 얘기하면은 발음이 좀 안 좋네 제가 오늘.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뭔가 뭐 건물을 갖고 있던지 토지를 갖고 있던 네. 리조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전 2, 3년 전에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매출의 최고치가 어느 몇 년도에 있었는지, 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카지노도 딱 보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옥석 리오프닝주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이제 PT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PT는 또 어디로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진단 키트 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사실 말씀하신 김에? 이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이 확진자 설마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어 했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늘어나가지고 네. 그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항원 검사 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조 자가 진단을 이용해서 좀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1분기간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는 아니고요. 예.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편입하겠습니다. 6,39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가 진단 키트 쪽은 아닙니다. 진단 키트 PCR 항원 검사 쪽인데 뭐 자막에 나와 있듯이 AMS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AMS 바이오가 이제 통상 이 영남권 이쪽에 선별진료소에 많이 쓰이는 이 진단 키트 PCR 검사 그리고 대학병원에도 많이 쓰이는 이 진단 키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네. 2월 23일 날 까지 뭔가 이제 통계학 모델을 따졌을 때는 20만 명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사 수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진단 키트는 실적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진단 키트는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100원 선으로 짧게 한 12% 정도 구간이죠. 손절가는 5,900원 선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진단 키트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매매가 아마 단기 매매가 끝나는 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괜히 3월까지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스마트 오늘의 PT 종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2월 코스 바이오 스마트였고 소개와 함께 지금 빨간불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진단 키트 이번 달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